공룡 대발이 과학동화. 기차가 멈췄어요. 와! 우후! 빠르다! 빠름이는 아주 멋진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장난감이에요.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리죠. 와, 멋지다! 어? 갑자기 장난감 기차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아빠! 장난감 기차가 고장났나 봐요. 속상한 빠름이는 발을 동동 굴러요. 어디 보자. 장난감 기차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에너지요? 에너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아빠가 에너지란 일을 하는 힘이래요. 자, 에너지를 넣어볼까? 아빠는 기차에 든 건전지를 새 걸로 갈아주어요. 오, 빠름이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칙칙폭폭. 와, 기차가 다시 움직여요. 아빠 진짜 멋져요. 에너지 정말 대단해요. 기차는 칙칙폭폭, 빠름이는 폴짝폴짝. 와! 우리도 에너지 좀 채울까? 엄마가 부엌에서 부르세요. 빠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가요. 자, 어서 오렴. 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네요. 이게 우리 에너지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는단다. 그럼 식물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빠름이가 토마토를 맛있게 먹으며 물어요. 식물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지. 오. 어때?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행복해져요. 에너지는 정말 좋은 거군요. 빠름이의 말에 모두 한박웃음을 웃죠. 웃자! 개념 짜릿.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에너지가 뭔가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의 형태. 전기 에너지. 전기의 흐름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해요. 선풍기를 움직일 수 있죠.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말해요. 굴러가는 공도 에너지를 갖고 있답니다. 위치 에너지. 물체가 위치 때문에 갖게 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물레방아가 도는 것은 위치 에너지 덕이죠. 빛 에너지. 빛이 갖는 에너지로 태양이나 전기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공룡 대발이 과학동화. 대발아, 조심해. 대발이와 친구들이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신난다! 다들 안전벨트 매고 의자에 반드시 앉아주세요. 출발합니다. 네! 부릉부릉. 버스가 출발하자
대바리가 쿵 머리를 찧었어요. 저런, 괜찮니? 마치 누가 저를 뒤로 확 민 것 같아요. 대바리가 머리에 난 혹을 만지며 울상을 지었어요. 아이쿠, 관성 때문에 그랬구나. 관성? 관성이 누구예요? 대바리가 버스 안을 두리번거렸죠. 관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는 성질을 말하거든. 멈춰있던 차에 앉은 대바리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데 차가 출발하면 몸이 뒤로 확 젖혀지는 거군요. 그렇지. 야무진 보드리와 초록이의 말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성은 움직이는 것을 계속하려는 거니까 빠르게 뛰면 멈추려 해도 쉽게 못 멈추는 거구나. 뱅이가 금방 멈추지 않는 것도 관성 때문이고. 야, 돌아라. 김모기와 보송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이 버스가 놀이공원에 도착했네요. 예! 자, 뭐부터 탈까? 싱싱 열차야! 대바리가 신이 나서 외쳤죠. 대바리와 친구들은 싱싱 열차에 올라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자, 싱싱 열차 출발합니다! 뚜뚜! 열차가 빠르게 출발했어요. 관성 때문에 너 얼굴이 너도 마찬가지야. 대바리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만들어졌답니다. 개념 짜릿. 그대로 잊고픈 관성. 관성이 뭔가요?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랍니다. 생활 속 관성. 차가 갑자기 멈출 때 차와 같이 움직이던 몸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차가 멈추면 몸은 앞으로 쏠리죠. 차가 갑자기 출발할 때 멈춰있는 차에서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몸은 뒤로 젖혀지죠. 공룡 대바리 과학동화. 쿵덕쿵 쿵덕쿵. 초록이는 요즘 놀이터에 오면 기분이 우울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서요. 초록아, 미안. 우리끼리 놀아서 미안. 친구들끼리만 시소를 타거든요. 쿵덕쿵 쿵덕쿵 타야 하는데 초록이는 같이 탈 수가 없어요. 초록이는 시소를 타면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재미없어요.
재밌다. 초록아. 나랑 시소 탈래? 파닥이 말해 초록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한번 타보자. 파닥이가 시소에 앉아요. 오, 신기하게 초록이가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수평. 신이 난 파닥이가 말해요. 이게 다 수평 덕분이야. 시소는 양쪽의 무게가 같아야 수평을 이룬대요. 그런데 초록이가 너무 가벼워 수평을 이룰 수 없었대요. 무거운 파닥이가 앞으로 오면 된대요. 가벼운 초록이가 뒤로 가면 된대요. 와, 신난다. 고마워, 파다가. 이제 초록이는 놀이터가 너무 좋아요. 쿵닥쿵 쿵닥쿵. 이제 초록이는 시소가 너무 재미있어요. 덩치 큰 큰턱이랑도 탈 수 있어요. 쿵닥쿵 쿵닥쿵. 우와! 키가 큰 김목이랑도 탈 수 있어요. 오! 아주 가끔은 초록이가 하늘 높이 날아갈 때도 있지만요. 초록아. 말랑이 너. 미안. 앞에 앉아야 하는데 깜빡했어. 개념 짜릿. 평평한 수평. 수평이 뭔가요?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말해요. 수평이 되려면 받침대를 중심으로 양쪽 무게가 같아야 하죠. 생활 속 수평. 양팔 저울. 팔 모양의 긴 막대 끝에 접시가 달려있는 저울이에요. 아래에 달린 접시의 한쪽에는 추를, 다른 한쪽에는 물건을 올려 무게를 재어요. 모빌. 철사나 실 등에 나무 조각이나 금속 조각 등을 매달아 균형을 이루게 한 장식품이에요. 수평을 이루게 만들죠. 공룡 대발이 과학동화. 자연에서 배워요. 우와! 자연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는 큰 날개 덕분에 훨훨 잘 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새가 알려줘요. 그래서 비행기가 뚝딱! 비행기 덕분에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고마워, 새야. 자연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요. 뾰족한 가시덩굴 덕분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단다. 아름다운 장미가 알려줘요. 그래서 철조망이 뚝딱! 철조망 덕분에 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철조망으로 막혀있네. 고마워, 장미야. 자연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요. 우리
발에 물갈퀴 덕분에 헤엄을 잘 칠 수 있지. 꽥꽥, 오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오리발이 뚝딱. 오리발 덕분에 우리는 쉽게 헤엄칠 수 있어요. 고마워, 오리야. 자연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요. 우리는 씨앗에 털이 달려서 멀리까지 퍼질 수 있어. 노란 민들레가 알려줘요. 그래서 낙하산이 뚝딱. 낙하산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고마워, 민들레야. 자연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자연은 좋은 선생님이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개념 짜릿. 자연을 닮은 도구. 자연을 닮은 도구가 많이 있나요? 그럼요. 사람들은 자연을 본떠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자연을 본뜬 도구들. 상어를 본뜬 전신 수영복. 상어의 지느러미를 본떠 몸 전체를 덮는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죠. 잠자리를 본뜬 헬리콥터. 공중에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잠자리를 본떠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독고마리를 본뜬 매직 테이프. 잘 달라붙는 독고마리를 본떠 매직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벨크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공룡 대발이 과학동화. 새롭게 뚝딱.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뾰족이네 집에서 나는 소리네요. 무슨 일일까요? 아빠, 또 실패해요. 너무 어려워요. 뾰족이는 멋진 발명품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힘이 쭉 빠져요. 뾰족아, 너무 어려워 말고 재미있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에? 재미있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밌는 발명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는 식빵을 썼대요. 그림 그리는 화가도, 글을 쓰는 작가도 식빵으로 쓱쓱. 그러다 보니 식빵 부스러기도 엄청났죠. 어느 날 식빵이 똑 떨어졌대요. 그때 마침 옆에 고무로 만든 공이 있었죠. 그래서 공으로 쓱쓱. 이것이 고무로 된 지우개의 시작이었대요. 어떠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어렵지 않지? 뾰족이는 지우개의 탄생이 너무 신기해요. 그런 뾰족이를 위해 아빠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미국에 쿠키를 만드는 한 가게가 있었대요. 그런데 만들어둔 초콜릿 반죽이 다 떨어졌지 뭐예요? 초코 쿠키를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쿠키 위에 초콜릿을 조각내서 얹었대요. 오븐에 구웠지만 초콜릿은 녹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이 초콜릿이 박힌 쿠키를 더 좋아했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초코칩 쿠키래요. 어머! 우와! 제가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가 그렇게 만들어진 줄 몰랐어요. 뾰족이는 신기해하며 방으로 달려가요. 재미있는 발명 아이디어가 퐁퐁 샘솟는 중이거든요. 와! 개념 짜릿! 재미있는 발명품! 발명품이 뭔가요? 처음으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발명품이죠. 발명품 뒷이야기. 사랑으로 만든 밴드 반창고. 얼 딕스는 자주 다치는 아내를 위해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간편한 반창고를 만들었어요. 실수로 만든 포스트잇. 스펜서 실버는 접착이 잘 안 되는 접착제를 만들어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포스트잇이 되었죠. 돈을 아껴준 티백. 토머스 설리번은 차를 담을 통값이 오르자 비단 주머니로 대신했어요. 이것이 티백의 시작이었지요. 공룡 대바리 과학동화. 의자 다리를 찾아라. 삐거덕 투 꽈당. 우! 이런, 큰턱이 의자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뾰족이가 있거든요. 뾰족이는 무엇이든 잘 고치는 뛰어난 수리공이에요. 의자 다리가 부러졌군. 누가 의자 다리 좀 구해올래? 뾰족이 말에 친구들이 서둘러 운동장으로 달려가요. 뭐가 좋을까? 대바리는 단단한 쇠막대기를 주어요. 빠름이는 부드러운 고무 호스를 줍죠. 한참을 고민하던 뿔뿔이는 나무 빗자루를 집어요. 교실로 뛰어들어온 대바리가 말해요. 뾰족아! 단단한 걸 집어왔어! 여기! 빠름이도 헐레벌떡 들어와 말하죠. 난 부드러운 것으로 집어왔어. 뒤늦게 들어온 뿔뿔이는 수줍게 말해요. 빗자루인데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 뾰족이는 쇠막대기도 고무 호스도 빗자루도 살펴봐요. 그러더니 톱으로 빗자루를 잘라요. 쓱싹 쓱싹. 툭탁툭탁 망치질을 하니 와! 의자가 고쳐졌네요. 힘들다. 고마워 뾰족아. 여기. 큰턱이가 쿠키 하나를 건네요. 괜찮아. 그런데 뾰족이가
뿔뿔이에게 쿠키를 주네요. 뿔뿔아, 여기. 의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건 뿔뿔이가 가져온 나무 덕분이야. 뾰족이 말해 친구들이 뿔뿔이를 향해 엄지를 올려요. 우와! 난 그저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찾은 것뿐인데. 뿔뿔이는 쑥스러워 작게 말해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걸 보면 기분이 꽤 좋은가 봐요. 뿔뿔이 최고! 아, 부끄럽게. 기분 좋다. 개념 알송. 물체와 물질. 물체와 물질은 다른가요? 네. 물체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질은 물체를 만드는 재료예요. 물체인 빗자루의 물질은 나무이죠. 물질, 물체, 섬유, 고무, 나무, 플라스틱, 금속. 공룡 대발이 과학동화. 정리는 어려워. 오늘부터 뾰족이는 엄마의 청소 요정이 되기로 했어요. 요즘 엄마가 청소하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휴. 일단 물건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 그런데 물건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죠? 일단 색깔별로 정리해 볼까요?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그런데 이런. 어머, 엄마 양말이 뾰족이 서랍에 있네. 리모컨이 신발장에 있어. 색깔이 같아도 둬야 할 곳은 다른가 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양대로 정리해 볼까요? 둥근 것은 둥근 것끼리, 네모난 것은 네모난 것끼리.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 과일들이 축구공 바구니에 있네. 아이고, 두부를 책상에 둬서 상해버렸어. 생김새가 같아도 둬야 할 곳은 다른가 봐요.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재료에 따라 정리해 볼까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천은 천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불장에 운동화들이 가득하네. 엄마는 더러워진 이불을 욕조에 넣어 빨기 시작했죠. 엄마! 뾰족아. 뾰족이는 엄마와 이불을 빨다가 왈칵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뾰족이를 안고 토닥거려 주었어요. 괜찮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할 거야. 뾰족이는
오늘도 정리를 해요. 아빠, 엄마, 나. 오늘도 또 실수할지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꾸 틀리다 보면 언젠가는 맞는 방법을 찾게 될 테니까요. 개념 알송. 물체 분류하기. 물체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물체를 나누려면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나누어야 해요. 물체 나누기. 1. 준비물. 연필, 구슬, 풍선, 지우개, 쇠고리, 가위, 색종이, 주사위, 집게, 자. 2. 기준을 정해 분류하기.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투명처럼 색깔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울퉁불퉁처럼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나무, 플라스틱, 금속, 고무, 종이처럼 재료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공룡 대바리 과학동화. 보드리의 생일 선물. 보드리 생일이 다가오자 친구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뭘 선물하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친구들은 예쁜 모자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보드리는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초록이는 찬장을 뒤져 냄비를 꺼냈어요. 여길 묶어서. 행주 2개를 이어서 리본도 맸죠. 이 정도면 근사하지? 김모기는 식탁에 있는 나무 바구니를 뒤집었어요. 아끼는 열쇠고리를 가져와 바구니에 달았죠. 어허, 예쁘다. 대바리는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알록달록 스티커로 화려하게 꾸몄죠. 보드리가 좋아하겠지? 드디어 보드리의 생일날이 됐어요. 친구들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죠. 자, 선물! 짜잔! 나도! 내 것도 받아. 축하해, 보드리야! 우와! 모두 정말 고마워! 보드리는 초록이가 준 모자도 써보고 에이? 김모기가 준 모자도 써봤어요. 대바리가 준 모자도 써봤죠. 그러고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다! 냄비 모자는 비 오는 날 쓰고 바구니 모자는 햇볕 좋은 날 쓸게. 바가지 모자는 바람 없는 날 쓰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고마워. 보드리가 좋아하자 친구들도 기뻤어요. 그때 뿔뿔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보드리야. 미안해. 솜씨가 없어서 만드는데 한참 걸렸어. 뿔뿔이는
쭈뼛거리며 보드리에게 모자를 건넸어요. 종이 상자로 만든 모자였죠. 덜실로 꾸며서 추울 때 좋겠는걸? 사계절 모자가 다 생겼네. 보드리는 모자를 쓰고 활짝 웃었어요. 모자들 덕분에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가 되었답니다. 어때? 우와, 이쁘다. 우와. 잘 어울려. 개념 알송. 물질마다 다른 성질. 물질마다 성질이 다른가요? 네,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듯 물질들도 각각 성질이 달라요. 물질의 성질. 나무. 불투명해요.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아요. 잘 휘어지지 않아요. 금속.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차가워요. 녹이 슬기 쉬워요. 플라스틱. 가벼워요.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유리. 투명해요. 잘 깨져요. 매끄러워요. 공룡 대바리 과학동화. 얼음 땡. 쿵쿵따 친구들이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어요. 술래에게 잡힐 것 같으면 얼음! 을 외치며 멈춰서는 놀이예요. 술래 손이 닿으면 술래가 되죠. 얼음인데 움직여도 술래가 되죠. 하나, 둘, 셋. 아, 도망가자. 어디 숨지? 찾는다. 오늘 술래는 보송이에요. 보송이는 친구들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대바리, 너 잡아야 돼. 얼음! 이런! 대바리가 얼음이 되었네요. 보송이는 실망해서 다른 친구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바리가 슬쩍 손을 올려 콧구멍을 파지 뭐예요. 간지러. 대바리 움직였어. 너 술래. 으이! 대바리는 억울한 마음에 억지를 부렸어요. 야, 얼음이어도 잠깐 움직일 수 있잖아. 뭐? 보송이는 어이가 없어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니야. 왜 저러지? 너 얼음이 움직이는 거 봤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잖아. 물이 움직이니까 얼음도 움직일 수 있겠지. 보송이와 대바리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얼음은 물이잖아. 물은 얼음이고. 듣고 있던 파라기가 말했어요. 대바라, 사과해. 규칙은 지켜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파닥이 넌 수증기처럼 가버려. 대바리는 저도 모르게 거칠게 말했어요. 파닥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제야 대바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움직이면 안 됐는데
미안해. 대바리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수증기라고 한 건 안 미안해? 파닥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참아. 그래. 그것도 미안해. 내가 왜 그런 말을. 대바리는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보송이가 입술을 실룩하더니 말했어요. 사과했으니 됐어. 자, 그러면 보송이는 한참 뒤로 물러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대바리가 쏠래. 얘들아, 도망가. 숨는다. 뭘? 개념 알쏭. 물질의 상태. 물질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지구상의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상태 가운데 하나로 있어요. 물질의 여러 가지 상태. 고체. 고체는 일정한 모양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얼음, 돌, 연필, 장난감, 식탁, 의자 등이 모두 고체예요. 액체. 액체는 눈에는 보이지만 일정한 모양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잡기 어렵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도 달라져요. 물, 주스, 기름 등이 모두 액체예요. 기체. 기체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죠. 공기, 바람, 수증기 등이 모두 기체예요. 우와! 공룡 대바리 과학동화. 할머니를 위한 주문. 바발라발라바디야 바발라바. 할머니는 아주 많은 주문을 알고 있어요.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주문, 시든 풀을 살리는 주문, 아빠를 일찍 들어오게 하는 주문까지 할머니는 모르는 주문이 없어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할머니가 냉장고를 향해 주문을 외워요. 용을 우물가 니무할.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얼음이 뚝딱 만들어져요. 얼음이다. 여기 넣어야지. 할머니가 만든 얼음은 유난히 맛있어요. 주스에 넣어도 맛있고 미숫가루에 넣어도 맛있죠. 냉면에 넣어도 맛있고 화채에 넣어도 맛있어요. 배 아파. 얼음을 많이 먹어 배가 아프다고요?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또 다른 주문을 알고 있거든요. 에야 배야 대바리 배야. 대바리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이 주문만 외우면 아픈 배가 슬슬 가라앉아요. 만약 이 주문을 외워도 낫지 않으면
한 가지 주문이 더 필요해요.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고 용을 물 한 뜻 나가 니모 헐. 그러면 곧 물이 끓죠. 대봐라, 이거 좀 마셔보렴. 에이.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대바리에게 먹여요. 그리고 한 번 더 주문을 외우지요. 배야 배야 대바리 배야, 대바리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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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할머니 열있나요? 그런데 딱 하나, 할머니가 모르는 주문이 있어요. 바로 오늘처럼 할머니가 아플 때 필요한 주문이에요. 할머니 안 아프게 하는 주문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끙끙 아무 말이 없어요. 대바리는 할 수 없이 아무 주문이나 외워요. 이마야 이마야 할머니 이마야, 할머니 이마는 똥이마, 대바리 손은 약손. 대바리 손은 약손. 아무리 외워도 할머니가 낫지를 않아요. 할머니가 아플 땐 대체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할까요? 혹시 누가 알고 있나요? 개념 알성. 물질의 변화. 물질은 항상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요. 물질은 종종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모습을 바꿔요. 생활 속 물질의 변화. 물의 변화. 물은 액체예요. 그런데 아주 낮은 온도에 물을 두면 일정한 모양을 갖춘 딱딱한 얼음, 즉 고체가 돼요. 하지만 물을 높은 온도로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기도 해요. 양초의 변화. 양초는 단단한 고체예요. 하지만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점점 녹아 액체가 돼요. 그리고 액체가 된 양초는 불에 타서 다시 기체로 변해요.